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탄당 김중현입니다. 뭔가 발음이 굉장히 몽글몽글하네요. 성탄당. 성탄이라는 말 하니까 네. 왠지 크리스마스보다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탄이 있어서 그런가? 이응 받침이 있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사실 1년 전체로 본다면 좀 시즌이 좀 짧긴 하지만 굉장히 극장가에는 화랑인 그런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일 크고. 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영화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습니다. 올 성탄節또 사람들이 뭘 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번 주 영화당에서는 아예 특집으로 좀 몽글몽글하고 따뜻하고 뭔가 로맨틱한 달달한 영화당이니까 네. 영화로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한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영화들이 뭐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오늘 세 편을 사실은 이 중에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별로 안 골랐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네. 크리스마스 영화가 떠오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음. 그런데 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같은 영화들 보면 네. 크리스마스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왠지 크리스마스에 봐야 될 것 같은 아.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연말 연시가 나오죠. 네, 그런 영화들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 아무래도 좀 약간 로맨틱 코미디래거나 좀 따뜻한 이런 영화들인데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 나오는 영화 여기 있는 영화들 제외하면 어바웃 보이 같은 영화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약간 궤를 벗어나긴 하지만 뭐 브리짓 존스의 일기도 있고 무엇보다 휴그랜트의 뭔가 네. 자장이 느껴지는 네. 영국의 어떤 그런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가 떠오르네요. 네. 근데 정반대도 있습니다. 나홀로 집에. 아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영화 그러네요. 중에 하나가 나홀로 집에고요. 크리스마스 네. 그 낮에 나 홀로 집에 맨날 TV에서 틀어주죠. 틀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역으로 이용해서 의외의 영화들이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시즌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다이하드. 네. 크리스마스에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얘기가 다이하드고요. 최근에는 킬러들의 도시라는 멋진 영화가 있었죠. 아 그렇죠. 브리주에서 나오는. 인브리해, 네, 네. 인브리지라는 그렇죠. 영화죠. 그 영화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배경이고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의 악몽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네요. 네. 크리스마스에 약간 좀 뭔가 심통이 나면서 재 뿌리고 싶으신 분은 또 이런 영화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배트맨 2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영화는 이제 네. 저희가 영화당에서 소개할 수는 없고요. 네. 자, 오늘은 가장 몽글몽글하고 따뜻하고 달콤한 영화 세 편으로 크리스마스엔 이런 영화지 하는 영화만 골라왔습니다.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Don't care about the present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자, 세 편의 영화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또 어떤 것으로 1분 브리핑을 하셨을지 네. 보겠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11월부터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습니다. 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작업 배경음악이 전 크리스마스 캐롤 같아요. 그래요? 그걸 듣고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네네.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 네. 추워지면 네. 캐롤을 들으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뭔가 캐롤과 관련된 것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크리스마스 카드 받은 느낌인데요. 네. 딱 보자마자. 네. 좀 분위기를 내봤고요.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들끼리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연대기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네네. 연대별로 시대별로 크리스마스 캐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나라는 테마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우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가장 유명한 캐롤이 아닐까 싶은데 네. 16세기부터 구전되어 오던 캐롤이에요. 이게 그럼 벌써 한 500년 가까이 그렇죠. 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캐롤 중에 하나인 화이트 크리스마스. 빈 크리스마스. 42년에 빈 크로스비가 만들었던. 근데 여전히 이 노래만 들으면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57년에는 물론 노래는 좀 더 일찍 만들어졌지만 앨범에 실린 시기가 연도가. 있대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블루 크리스마스. 네, 우울한 크리스마스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71년에는 존 레논이 부제가 붙어 있죠. War is over.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60년대를 상징하는 노래라고 볼 수도 있고요. 80년대 하면 지금도 여전히 라디오에 나오는
웹. 예, 라스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같은 해에 밴드 에이드라는 그룹의 아프리카를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밴드이죠. 그래서 그 밴드에 Do They Know It's Christmas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는 30주년을 맞아가지고 2013년에 한 번 더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알까라고 물어보는 이 따뜻한 마음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알 것 같은 노래는 아마도 마이어 캐리 All I Want for Yes, Christmas is You가 네, 있죠. 근데 이 노래가 우리 세대에게는 가장 많이 알려진 캐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진 노래는 Straight No Chase라는 그룹의 Text Me Merry Christmas라는 노래인데요. 세대가 얼마나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Text Me, 문자해달라라는 이 제목만으로도 세대가 달라진 크리스마스의 풍경을 알 수 있잖아요. 세대별로 달라진 크리스마스의 풍경을 캐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쫙 오려서 네, 김중혁의 컴필레이션 앨범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앨범으로 판매하면 PD님이 또 이렇게 음악도 넣어주셨겠죠? 네. 이렇게 또 캐롤을 들으시면서 네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행복한데 PD님 고생하시겠습니다. 할 수 없죠, 뭐. You know I love Christmas, I always will. My mind's made up the way that I feel. There's no beginning, there'll be no end. 'Cause on Christmas, you can depend. 자, 첫 번째 영화는 러브 액츄얼리 먼저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이 있을까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다 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에 다시 봤는데 다시 보면서 왜 이렇게 낡아 보이지 영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영화가 낡았다기보다 우리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무수히 변주를 많이 해가지고 영화를 낡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영화가- 우리가 이 네, 넘기는 거, 종이 넘기는 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글쎄요.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달콤함을 너무 잘 구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그 이후에 너무 많이 이제 패러디되기도 하고 차용되기도 했다는 뜻이죠. 네. 크리스마스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뭐냐? 이거를 아마 제 생각에 한 15년 전에 물어봤으면 1위가 아마 나홀로 집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 물어보면 지금 인터넷으로 아마 만약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이게 1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알려진. 네.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의미도 있어 보여요. 네. 영화 속에서 사실 이제 이 영화가 뭐 크리스마스가 당연히 배경이기도 하고 뭐 캐롤도 나오고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 웻웻웻의 노래를 약간 바꿔서 크리스마스 is all around you라는 노래로 바꿔서 나오는데 그게 영화 전체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주문처럼 그렇죠. 영화 속에서 작용을 해요. 한 커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커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노래 제목을 이제 크리스마스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곳의 사랑 이야기를 한꺼번에 보여주겠다라는 영화의 의도와도 상관이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크리스마스는 일종의 마법이 통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속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빌 나이 처음 노래를 부르는 빌 나이와 그 매니저와의 어떤 그런 우정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하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에피소드들에서는 인물들끼리 서로 얽히거든요. 네. 뭐 동생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서로 이렇게 약간 얽히는 부분이 있는데 빌 나이 에피소드만 독립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에피소드가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가 맨 앞에 나오는 거고요. 어쩌면 노래로 만든 액자 구성 같다는 그렇습니다. 느낌도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고백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고백을 기어이 강행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영화 속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크리스마스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앨런 릭맨이 극 중에서 로라 리니한테 So just 너 좋아하는 try. 남자 있지? 가서 고백해, 괜찮아, Think about it. 크리스마스잖아 For all 라고 our 얘기하기도 하고 영화의 또 가장 마지막에 가장 로맨틱한 순간에 콜린 퍼스가 또 극적인 크리스마스 고백을 하는데 그때도 크리스마스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크리스마스는 평소라면 좀 우리가 너무 좀 저거 지나치게 단 게 아닌가, 달콤한 게 아닌가 해서 약간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크리스마스니까 통할 수 있는 어떤 마법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다.
사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리처드 커티스인데 리처드 커티스는 원래 굉장히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였잖아요. 뭐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노팅힐 같은 브리트 존스의 다이어리 같은 그런 수많은 작가 생활을 했는데 이 영화가 감독 데뷔작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리처드 커티스가 사실은 이 영화의 연출보다는 각본이 더 훌륭해 보이는 뭐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법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영화에서 가장 그 상업적인 영화로 2시간짜리 영화일 때 시퀀스를 몇 개로 만드느냐라는 게 있는데 8개로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서론에 해당하는 걸 2개, 그 다음에 중반에 해당하는 걸 4개의 시퀀스, 결말 부분에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걸 2개 시퀀스에서 8개 구성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3막 구성에다가 8개 시퀀스라는 시나리오 작법이 있는데 혹시 네. 커플이 8커플인가? 네, 원래는 10개인데 로완 애킨슨 얘기가 또 워낙 작고 또 다른 또 작은 얘기 2가지를 빼면 사실상 8개의 에피소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8개의 시퀀스를 쓴 다음에 그 얘기를 뒤섞어서 영화 한 편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이 영화 조차도 리차드 커티스의 어떤 작가적인 본능이 그대로 발휘된 그런 영화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하이라이트 모험집 같기도 해요. 어떤 한 커플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네네.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전개와 절정만 있어가지고 이 커플들의 이야기의 시작보다는 중간 그리고 절정에 이르는 장면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서 바로 몰입을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커플들의 이야기에. 네, 네. 그래서 빨리 감정이입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이제 시나리오 특히 작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각각의 에피소드가 각각의 그 사랑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3가지씩밖에 없습니다. 다 3가지씩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중에 그 키라 나이틀리에 나오는 네. 가장 몽글몽글한 그 섹션의 경우에는 결혼식 장면, 음, 그 다음에 비디오가 발견되는 장면, 그리고 그 유명한 카드 돌리는 장면, 이 3에피소드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또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점이 남녀노소 누구나 봐도 하나는 감정이입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든 나이가 많은 분이든 모든 사람들 공략할 수 있는 연령대를 커버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자, 여기서 이제 나이 테스트를 네.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뭘 제일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 연령하고 약간 관련이 미치겠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 언제나 페이보릿 장면이 있거든요. 뭐죠? 엠마 톰슨.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제가 볼 때 대략 37년 한 5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넘어가면 네. 이걸 고르시더라고요. 너 어떤 거 좋아해요? 저야 물론 카드 돌리는 거죠. 저 10대들이 좋아하던데? 그렇죠. 네. 저는 엠마 톰슨의 그 장면 다시 봤는데 또 눈물 나죠.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네. 조니 미첼의 그 노래를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 약간 좀 청승맞기도 해요. 근데 그 노래가 정말 중요한 노래인 것 같은 게 그 나오는 노래가 Both Sides Now라는 Sides 노래예요. Now. 근데 그게 어떤 그 가사이냐 하면 I looked at clouds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and still somehow it's cloud illusions I recall. 일루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삶을 좀 엄밀하게 바라봐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삶을 하나의 일루전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고 삶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에피소드와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장면 보고 있으면 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바람이 싹 부는데 네. 또 하나를 고른다면 이제 슬픔은 슬픔이지만 훨씬 더 달콤하게 묘사가 된 게 바로 그 유명한 이 카드를 돌리는 장면이죠. 사실 그 페너 베이커가 만든 밥 딜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60년대. 네. 그게 시작 자체가 카드를 넘기면서 시작해요. 아마 아이디어가 거기서 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요즘 카드 뉴스가 많이 최근에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시대를 예견한 그런 네.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뒷얘기도 있더라고요. 리처드 커티스가 그 장면에서 가장 뭔가 남자가 달콤한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최선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3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골목길을 장미꽃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과하다. 네. 그래서 문을 딱 두드리면 아니 남편이 있는데 위에 그 장미꽃길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장미꽃길을 만든 다음에 노크를 하면 키라 나이틀리가 딱 나오면 장미꽃길. 그리고 2번째 아이디어는 뭐냐? 헬기를 동원하는 아이디어였대요. 그리고 3번째 아이디어가 이 카드 돌리는 건데 아니 두 개는 너무
이게 말이 아니죠. 안 되는데? 리처드 커티스가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도 이 여성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놓고 주변 여성 스태프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셋 중에 어느 게 가장 로맨틱하니?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이 카드 이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 속에 들어갔다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마음 아픈 에피소드는 사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른 에피소드는 일종의 해피엔드로 다 끝납니다. 어찌 됐건. 그렇죠. 근데 딱 하나가 안 그래요. 로라 리니 에피소드인데 이 로라 리니가 사실 이런 연기를 너무 잘하기도 하고 이전에 You Can Count on Me라는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는 남동생 때문에 또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또 이렇게 가족 때문에 매여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랑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쪽으로. 그 장면이 참 슬퍼요.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남자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전화가 오는데 그러니까요. 안 받을 수 있을 텐데 받잖아요. 받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크리스마스니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같은 날까지 안 받아. 오늘 같은 날 안 받아주는. 네.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에피소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휴그랜트가 사실 저격이잖아요. 영화 전체 배우들 중에서 두 사람은 아예 시나리오 쓸 때 고려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에마 톰슨이고 한 명이 이제 휴그랜트인데 여기서 휴그랜트가 영국 수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서랑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상 리처드 커티스가 썼던 또 다른 각본인 노팅힐을 뒤집은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 평범한 어떤 책방 영국의 책방 주인이 할리우드 톱스타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걸 뒤집어서 휴그랜트가 이번에 영국 수상을 연기하는 거죠. 그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빌리 밥 손튼이 나오잖아요. 보면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오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두 가지 인물을 합쳐서 만든 것 같아요. 부시는 분명히 떠오를 것 같죠. 네. 부시와 클린턴을 합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느끼한 쪽으로는 클린턴을 가져오고 오만한 쪽으로는 부시를 가져와서 만든 그런 미국 대통령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 속에서 그 연기적으로 또 어떤 또 배우 혹시 또 나머지 에피소드 중에서 콜린 퍼스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콜린 퍼스의 면모를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콜린 퍼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노쇠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때는 뭔가 쓸쓸함 같은 게 있어서 네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웅덩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장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또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또 이입이 되시는군요. 되죠. 네.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제가 최근에 프랑스에 갔다 왔잖아요. 글쎄요. 프랑스에 갔더니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어렵게 영어를 하게 되니까 이 에피소드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뭐 혹시 좋은 일이 있으세요? Fortunately, 좋은 she 일 speaks 없었어요. just like you. She's Portuguese. 이 영화 자체는 음악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들이 참 중요하게 쓰이고 시작할 때부터 Love is all around처럼 다른 그 패턴으로 만들고 이 수상에게는 점프라는 노래를 만들어줘서 이 사람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처럼 이 노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자 하나씩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래에 의한 영화가 아닌가 네, 싶어요.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건 아까 1분 브리핑에도 보여주셨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이제 무대에서 부르면서 굉장히 크리스마스 영화답게 끝나게 됩니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Face on a lover with a fire in his heart, a man undercover, but you tore me apart. 네, 두 번째 영화는 로맨틱 홀리데이입니다. 달콤함으로 따지면 뭐 이 영화도 러브 액츄얼리 못지않죠.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원제가 더 헐리데이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로맨틱을 굳이. 로맨틱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 로맨틱이 없는 할리데이도 무지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로맨틱 할리데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네, 친절하게.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러브 액츄얼리의 에피소드로 두 개가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영화 속에서 일단 크리스마스 파티로 시작하죠. 직장에서 일어나는 파티인데 아이리스로 나오게 되는 아이리스라는 여성이 직장에서 어떤 남자와 3년간 연애를 하게 되는데 I want you to be the first to report on this particular two of our most esteemed colleagues, Sarah Smith Alcott and Jasper Blue. 최악의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잡으면서 시작하는 영화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아주 밝고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로 바꿔내는 그런 내용을 영화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마스 영화들이 구조를 그렇게 짜는 것 같아요. 러브 액츄얼리도 비슷한데요. 크리스마스를 일단 가장 하이라이트로 놓고 그 이전부터 이야기를 풀어내서 그 크리스마스에 사이에 딱- 수많은 일들이 네. 있다가 크리스마스에 모든 게 해결되는데 과연 이 일들이 크리스마스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끝이 날까? 그걸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핵심 설정이 홈 익스체인지잖아요. 집을 바꾸는 건데 이 두 사람이 집을 바꾼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이제 궁금해하면서 영화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집을 바꿔서 산다라는 것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여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사실은 크리스마스 자체가 달콤한데 여행에 대한 또 우리가 판타지가 있잖아.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가장 달콤하게 만든 건데 여행의 판타지라는 건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판타지도 있지만 반대로 이곳을 떠나고 싶다라는 네. 또 판타지가 있잖아요. 네. 또 하나의 판타지가 추가되는데 여기에는 신분 상승의 판타지도 있어요. 이 케이트 윈슬렛이 집을 바꾸게 되는 그 집이 할리우드의 아주 큰 집이어서 대저택이죠. 네.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신분 상승을 급작스럽게 한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분 상승의 판타지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의 판타지가 이제 캐머런 디아즈가 갑자기 확 떨어져서 좁은 집에 가서 우리가 이제 잘 살던 누군가가 네. 갑자기 집안이 몰락해서 작은 집으로 가게 됐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는 따뜻함 같은 것도 있고 우울함 같은 것도 있고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할 텐데 그런 식의 판타지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그 새로운 공간에 갔는데 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삶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라이프 에즈 하우스라는 영화도 있었고. 근데 새로운 집에 갔다라는 얘기는 이전의 관계로부터 절연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 두 여자의 공통점은 각각의 원래 자기가 살던 집에서 지금 어떤 좋지 않은 남자 때문에 둘 다 사랑해서 상처를 입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나쁜 사랑과 절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집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아만다의 집과 아이리스의 집 두 군데 중에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한 번만 간다면요. 그거는 당연히 아만다? 아만다의 집에 가보죠. 전 오히려 아이리스 집에 가고 싶어요. 아이리스 집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저기 뭐 아만다 집도 갈 수 있어요? 아만다 집 못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런 친구 없으세요? 없어요. LA 없어요? 그런 대저택에 비벌리 LA, hills. LA 한번 오세요. 그럼 제가 친구 집 데려가 드릴게요. 아니 근데 일산에 있는 집은 왜 그래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 근데 저는 아이리스 집에 가고 싶은 이유가 네. 이 영화는 어쩌면 장르적인 인간들의 그 캐릭터 같기도 해요. 아이리스는 문학적인 캐릭터예요. 그렇죠. 아만다는 영화적인 캐릭터예요. 네. 집에 가면 비디오만 쫙 꽂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잭 블랙이 연기한 마이어스? 마이어스라는 사람은 음악적인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음악적인 사람, 문학적인 사람, 영화적인 사람이 만나서 그들의 장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그런 방식의 스토리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이 스토리는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예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해도 무슨 서울지와 시골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의 가장 유명한 얘기는 사실 왕자와 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영화는 당연히도 대조법을 구사하죠. 철저하게 두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대조법은 철두철미하게 이제 영화 속에 들어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서울과 도시와 시골, 영국과 미국, 계급적인 어떤 대조, 뭐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성격으로도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장면인가 하면, 그녀는 이제 감정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메말라서 아만다의 경우에 눈물이 안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15살 이후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네, 웹사이트를 막 검색하면서 눈물 한 방울만 흘렸으면 좋겠는데 못 흘리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 눈물을 펑펑 흘리는 아이리스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이리스는 심지어 자기 비감에 젖어서 자살 시도를 하려다가 정신을 차리고 얼른 환기를 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눈물 좀 흘려봤으면 좋은 여자이고 한 명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문제가 되는 여자라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겪는 사랑도 정반대입니다. 아만다는 영국에 가서 제일 먼저 겪는 게 바로 두 번의 그 섹스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엔 그 어떤 그 정신적인 교류로 이어가는 그런 사랑을 보여준다면 이쪽에서는 정말 친구처럼 시작해서 대화만 계속 잭 블랙하고 하다가 점점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전이 되는 그런 또 이제 대조법을 영화가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당연히 로맨틱한 사랑 얘기를 하지만 두 사람 다 그 집에 처음 방문한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죠. 네, 그 집에 가자마자 처음 들어왔는데 그 이쪽에서는 잭 블랙이고 이쪽에서는 주드로인 거죠. 근데 그게 참 편한 일종의 설정이야. 설정이 편하기도 하고 또 약간 좀 정색하고 말하면 일종의 각인 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서 처음 보게 된 사람을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각인 효과 같은 것이 영화 속에 들어간 것 같아서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충고를 드리자면 일단 의외의 설정, 재미있는 좌충우돌 스토리 전개, 뻔한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굉장히 새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정을 어떻게 어떤 전개로 재미있게 꾸려나가느냐 그 과정을 보는 게 저는 이 영화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영화는 아니고요. 정말 훌륭한 영화라도 말할 수 없는데 이 시즌에 한번 보기에 영화 재밌게 봤네. 전 재밌었어요. 달콤하네. 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잭 블랙이 나오면 또 재밌는 부분들 있잖아요. 잭 블랙의 특기. 특기가 또 한 번 나오죠. 네. 비디오 가게에 데려가가지고 음악을 하는 친구니까 마이어스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모든 영화를 음악으로 아주 짤막한 빠밤 하고 이제 설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하는데 이 영화를 한스 짐머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얘기를 하면서 한스 짐머 음악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역시 감독이 일종의 뭐 자기들끼리 아는 유머 같은 음악 감독을 건데. 재려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Sometimes I get self-conscious about my guy. Are you embarrassed by this game I've started? 그 장면에 특급 까메오가 한 명 나오죠. 네.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또 어떤 영화를 얘기할 때 아 이놈의 인기 그리고 잠깐 나왔다 가시죠. 한 2초 나오는 것 같아요. 특급 카메오라고 말할 수 있고. To my big brother George, the richest man in town.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비교적 요즘 영화들을 보셨으니까 고전 중에 고전 한 편 보시라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영화로 영화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이 작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 프랭크 카프라, 워싱턴시 스미스의 가다. 스미스의 가다 우리로 알려진 네네. 감독이죠.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작품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봤는데 멋진 인생이라는 제목만 많이 듣고 It's Wonderful Life라는 제목은 들었는데 처음 봤는데 더 새로웠어요. 네. 대사들 그리고 액션들이 지금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쩌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걸로 따지면 저쪽이 훨씬 더 잘 내고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하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크리스마스 보기 참 좋은 영화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게 있다면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앞에 봤던 이런 두 편의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오히려 이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설정이 재밌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 닿아서 거죠. 그들이 의논을 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설정으로 시작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되는 두 장면에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눈 덮인 마을이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조지라는 청년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집집마다 다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을 안 보여주면서 집만 보여주고 보이스 오버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기도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약간 계급이 높은 천사장쯤 되는 세 명의 천사장이 얘기하는데 천사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세 개의 성운으로 이제 천사장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신입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별 달랑 하나잖아요. 반짝반짝하면서 하는데 조지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누군가를 보내야겠다. 신입제를 보내는데 그 사람의 주특기가 시계 제조공이에요. 그 시계 제조공을 보낸다는 설정이 이 영화에 나중에 아주 크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재미있게 봐두시면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천사까지 등장하는 그런 굉장히 판타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판타지로운 설정 자체를 그냥 굉장히 고졸하고도 간편하고도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영화 속에서 풀고 있다. 영화 5분의 4 지점에서 굉장한 반전 혹은 새로운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네. 그게 어느 지점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요즘 같은 영화 같았다면 그 설정을 훨씬 앞으로 당겨서 그 효과를 더 많이 주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 앞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정을 뒤로 미룬 게 저는 되게 좋은 미덕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 프랭크 카프라 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이상 같은 것을 영화 속에서 가장 잘 구현한 그런 감독으로 영화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스미스 시 워싱턴에 가다도 보면 부패한 거대한 권력을 가진 그런 어떤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보이스카우트 단장 출신의 굉장히 선의로 뭉친 청년의 대결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구원하는 얘기인데 프랭크 카프라 얘기는 나머지 영화들도 사실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You Can Take It With You라는 영화도 그렇고 존 도우를 만나요도 그렇고 디즈시 도시에 가다라는 영화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위기를 굉장히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개인이 거기에 맞서서 싸워서 그것을 다시 그 공동체의 평화나 어떤 이상을 회복하거나 실현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프랭크 카프라 영화를 좋아했는가를 이 영화를 보셔도 잘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요즘으로 치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떤 영화들의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의가 사실은 뭐 원형에 가깝게 이런 영화에 담겨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진 인생이라는 이 영화에도 분명히 그런 가치관이 투영이 돼 있고요. 한 마을에 어떤 부호가 그쵸.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는 아주 가난한 청년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할 수 있을 텐데 그 청년에 대한 대비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은 멀리 세계로 나가서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인데 어떤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이 마을을 한 번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자유로운 꿈을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타적인 목적 때문에 포기한 사람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역을 또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임스 스튜어트가 맡았습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랭크 카프라의 그런 이상에 가장 잘 맞는 배우예요. 실제로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그런 배역들을 주로 연기를 했었고 근데 제임스 스튜어트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누군가는 딱 탐 행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탐 행크스라고 말할 수 있고 탐 행크스 하면 어떤 지금 뭐 탐 행크스가 연쇄살인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지금 현재 탐 행크스가 생각하고 이렇게 맡고 있는 어떤 미국인의 가장 어떤 이상을 대변하는 인물들 같은 것을 이때는 이제 뭐 걸출한 배우였던 제임스 스튜어트가 맡았다. 재미있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아저씨와 얘기를 하다가 네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는 단어 3가지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You know what the three most exciting sounds in the world are? Breakfast is served, lunch is served, dinner. No. Anchor chains, 농담을 plane 하는데 motors, and train. 조지 벨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닷줄, 비행기 엔진, 기차 기적 소리 3가지예요. 근데 이건 다 떠남과 머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디 정박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에 조지는 비행기 엔진이나 기차 기적 소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닻을 내린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보고 나면 결국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뭐 로맨틱한 사랑도 좋지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는 건 종교적인 의미를 약간 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그럴까? 이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즐기는 서로가 서로의 어떤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풍성하고도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맞는 결말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 마지막 한 줄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친구가 있는 한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멀리 있는 이상, 먼 곳에 있는 아름다운 가치도 중요하지만 네 옆에 가까운 곳에 눈을 두는 것이 정말 크리스마스 정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최고의 영화, 네. 최고의 장면 골라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려워요. 영화가 네. 너무 특별한 게 없고 다 비슷비슷하게 좋으니까 어려웠는데 저는 이제 2편의 영화를 새로 봤는데요. 그 중에서
멋진 인생을 이번에 최고의 영화로 꼽겠습니다. 올디스 봇 굿이스군요. 네, 새로 보니까 제임스 스튜어트의 매력도 느껴지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정신, 하고 싶어하는 말 같은 게 따뜻하게 전해져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분위기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정해봤고요. 최고의 장면은 이 장면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러브 액츄얼리의 액츄얼리의 시작 장면, 아, 공항. 공항 장면. 네. 이 장면은 영화의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저는 보는 순간 늘 가슴이 미소가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공항에 가면 누구나 다 웃고 있잖아요. 만남, 재회가 즐거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공항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출국장이 있고 입국장이 있는데 출국장은 눈물로 가득할 테고 입국장은 웃음이 가득할 텐데 그 장면들을 한꺼번에 보여준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 아닌가 네. 싶어서 최고의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뭐 최모, 차모 이런 사람들이 공항에 들어올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세 편 중에서 최고를 꼽는다면 저는 러브 액츄얼리를 꼽고 싶어요. 뭐 멋진 인생도 굉장히 좋은 영화지만 요즘 관객에게 가장 잘 맞는 건 러브 액츄얼리가 아닐까 싶어요. 러브 액츄얼리는 이제 올디스 봇 굿이스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기운에 힘입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달콤함의 이 마지노선이에요.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오글오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절묘하게 영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당을 진행하시는 분이 당도가 이렇게 낮아서요 어디 더 약간 더 역치가 당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당 떨어지네. 네. 러브 액츄얼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도 역시 셋 중에 가장 좋은 장면으로 꼽고 싶은데요. 저는 콜린 퍼스가 고백하는 장면 꼽겠습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네. 등 뒤에 달라붙어 있고 일단 그 장면의 설정이 너무 재밌어요. 뒤늦게 이제 찾아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도 너무 좋죠. 왜냐하면 상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태어나서 배워본 적이 없는 포르투갈어를 일부러 배워서 그 상대의 언어로 고백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남자 이제 집에 찾아가게 되니까 러닝 셔츠 차림의 아빠가 나와서 여동생 뭐 등등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니까 점점 사람이 많아지죠. 점점 이야기가 다르게 번질되기도 해요. 그렇죠. 저 사람은 뭐 딸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보낸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가지고 그렇죠. 구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카페에 가서 밑에서 딱 멋있게 포르투갈어로 고백하는데 이거야말로 프로포즈에 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로맨틱한 환상을 가장 따뜻하게 영화 속에서 보여준 케이스가 아닌가. 재밌었던 게 포르투갈어로 고백을 하는데 그 여자는 영어로 대답을 해요. 대답하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그 장면이 서로의 마음을 이제 확인하는 장면이구나 알 수 있어요. 교훈적이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라서 골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혹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같은 나라 말을 쓰지만 서로의 다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방의 언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어쩌면 사랑이고 크리스마스 정신이 아닐까. 야,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기도하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화로 즐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게 저희가 영화 세 편을 준비했고요. 아마 오늘 보시면서 달콤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 편의 영화는 모두 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지금 해야 됩니다.